변상욱 기자의 기자 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전으로 가야겠죠. 예.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디어 마두로 후보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카프릴레스 후보하고 야권은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하고 상황이 뭔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한데. 득표율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득표율로 따지면 지금 50.7 대 49.1입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예. 예. 마두로의 득표율이 50.7, 야권 후보 득표율이 49.1. 예. 우리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야권 후보와 야당이 전면적으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또 문제인데 미국은 재검표를 지지한다라고 야권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러시아, 쿠바는 마두로 후보, 여권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편이 갈렸네요. 네. 또 남미 국가연합은 남미 대륙 12개 나라로 돼 있습니다만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예. 미주기구, 아메리카 대륙 28개 국가 협력 조직입니다만 여기에서 또 사무총장은 재검표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 편은 재검표 지지, 미국하고 멀면 대선 결과를 승복하고 새 대통령을 축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암으로 숨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철저한 반미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사망한 뒤에도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편이 갈리는군요. 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석유,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미국 코앞에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거는 역시 그리고 미국이 손대지 못하는 건 석유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세계 2등이에요?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이고요. 그 다음이 베네수엘라 2,100억 배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캐나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렇게 나가죠. 예. 주목할 거는 2005년부터 실시한 페트로 카리베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중미와 카리브해에 있는 10여 개 국가에 시가보다 훨씬 싸게 석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페트로 카리베. 예, 우리도 좀 주지. 참. 엄청 싸게 줍니다. 예. 왜 그렇게 싸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비슷한 성격의 좌파 국가들 또는 미국을 약간 지지하는 우파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중남미 카리브해를 갖다 하나의 동맹으로 엮어내고 이 중남미 카리브해 경제체제를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체제로 유지하려니까 예, 석유를 갖다 마구 대주는 거죠. 예.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볼리비아가 이제 최대 수혜국이고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이걸로 먹고 삽니다. 예. 쿠바가 미국 바로 턱 밑에서 미국한테 큰 소리 치면서 저렇게 버티는 것도 일단은 값싼 석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믿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고민은 있어요. 베네수엘라 수출의 90%가 석유입니다. 예. 예. 정부 재정의 60%, 국민 총생산의 30%가 석유입니다. 석유는 많은데 경제 상황은 나빠요. 왜냐하면 석유를 가진 자들만 잘 살겠군요. 그렇죠. 특히 원유 정제 기술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석유를 정제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퍼다가 날라서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의 40%를 최대 시장인 미국에 팔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점점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은 중남미에 최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하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석유를 무기로 해서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이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하고는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석유를 무기로 해서 미국하고의 관계도 아마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석유는 그렇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어떤 건가요? 차베스라고 하는 14년 동안 집권했던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경력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후에 다른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들하고는 달리 외국 기업과 기업가들을 몰아내고 짓누르고 철저하게 서민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예, 마두로. 예. 국민의 90%가 가난에 시달리는 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죠. 예. 특히 미국이 주도했던 미주 지역 자유무역지대 FTAA라고 하죠. 이 창설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차베스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예. 차베스가 반미 자주 기치를 내걸고 볼리바르 동맹이라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나라죠. 예. 그다음에 새로 대통령이 된 역시 새 대통령도 그 마두로 대통령도 이걸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두 개의 그 기본 축이 있는데 차베스의 경제 정책은 첫째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평생 교육, 평생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해 갖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산업과 경영을 사회주의식으로 변혁을 하는데 브라질의 룰라 사회주의 정권도 비슷하긴 했지만 차베스는 더 과격했습니다. 기간 산업들을 완전히 과감하게 국유화하면서 각 공장 기업들을 야 기업가와 노동자가 똑같은 권리를 갖고 공동 경영해라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예, 예.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막 간 거죠. 그래서 양극화나 격차를 줄이는 거는 서민복지는 야당도 동의를 하는데 국유화라든가 공동 경영은 야당은 철저히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복지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강력한 국유화와 노동자 기업가의 공동 경영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실패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제 경제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것도 그것들하고 그러니까 패가 갈리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석유와 이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하고는? 결국 미국은 석유도 그렇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도 그렇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예, 베네수엘라가 차베스도 마음에 그동안 안 들고 마두로도 14년 동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음. 이제 마두로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베네수엘라 하면 사실 미인으로 또 이름이 높은 나라 아닌가요? 역시 그거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세계 최고의 미녀 배출국인 건 분명하죠. 뭐 미스 유니버스 타이틀만 6개인가 7개를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인디오하고 백인 혼혈 사이에서 이렇게 미인이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허리 사이즈가 22인치면요. 너무 두껍다고 줄이라고. 22인치인데. 예. 정말 재미난 것은 공장에 가도 미인 대회가 열리고 감옥에 가도 미인 대회가 있을 정도로 미인 대회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예, 예. 미인 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입니다. 사실 우리도 낱말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도 성형수술이 국가 주력 산업 아닙니까? 그러네. 예. 근데 또 노래와 춤 파티를 엄청 좋아해요. 이 나라. 예. 그 민족성이 화끈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치안이 불안합니다. 여기에서 마약 재배가 많고 마약을 중심으로 한 조직폭력배들도 많고 해서요. 관광객이 드나들기에는 여행 인프라가 부족하고 부패 비리로 치안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가죠. 예. 그래서 이런 농담합니다. 베네수엘라에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도 주셨고 세계에서 제일 값나가는 석유도 주셨고 예. 대신 사람들 승질머리는 제일 더러운 걸로 주셨다는 농담을 가끔 합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광을 잘 안 가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미인 대회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은 워낙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 차별도 심해서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미인 대회라는 거는 거군요. 아마 생각해 두셔야 될 겁니다. 오늘 베네수엘라 얘기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